어느 해인가에는 그동안 모아왔던 수천 마도 모두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나면 마치 삭발하고 목욕을 마친 사람처럼 개운하고 홀가분해져서 이제 새 삶을 한 번 더 시작해보자 라는 의욕이 절로 솟았다고 합니다. 법정 스님의 입적 16주기를 앞두고 독특한 책이 한 권 출간됐습니다. 백형찬 작가가 쓴 법정 스님이 사랑한 생활이라는 책인데요. 독특하다고 표현한 것은 법정 스님이 쓴 글 가운데 풀과 꽃, 나무, 동물, 차, 사람, 독서, 음악, 미술, 여행, 글쓰기, 선묵, 공간, 음식, 생활소품 등 14가지 주제의 내용을 뽑아서 새롭게 정리하고 편집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의 글을 좋아하고 많이 읽은 분이라면 각각의 글을 읽으면서 이거 어디선가 읽은 듯한데 싶은 생각도 드실 겁니다. 모두 스님이 생전에 펴낸 책에서 각각의 내용을 추려내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는 천주교 신자라고 합니다. 1989년 여름 법정 스님이 수련원 원장을 맡았던 송광사의 출가 4박 5일 수련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이 법정 스님과의 인연이 되었답니다. 이 수련회를 계기로 문학 전문지에 같은 제목 출가 4박 5일이라는 작품을 응모해 수필가로 등단했답니다. 그런 인연 덕분인지 그는 법정 스님이 지은 모든 책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책을 전부 읽고 앞에 말씀드린 내용에 주제별로 새로 엮어낸 것이 이 책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팬심이면 이런 책까지 엮어낼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 실린 글이 모두 생전의 스님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이지만 저는 책의 뒷부분, 공간, 음식, 그리고 생활소품 부분에 눈길이 갔습니다. 공간은 스님이 살았던 집들 이야기입니다. 집 이야기는 곧 법정 스님의 비우고 떠나기의 연속입니다. 스님이 처음 출가해 머문 곳은 경남 통영의 미래사입니다. 여기서 스승 효봉 스님을 모셨지요. 영양실조에 가까울 정도로 늘 배고프고 고생스럽던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스님은 이후에 일상이 안일해졌다고 느껴질 때면 미래사를 다시 찾았고 거기에서 초발심의 간절함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쌍계사 탑전입니다. 사소한 물건을 하나 구하려 해도 구례읍까지 편도 40리길에 차편도 없어 한겨울에는 맨밥에 간장으로 연명했지만 선열의 기쁨이 충만했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8만 대장경을 모신 해인사에서는 12년을 살았습니다. 아침 저녁 예불 때마다 장경각에 올라 대장경 앞에서 절하며 기도했다고 한 해인사 시절을 돌아보면서 법정 스님은 수행자로서 잔뼈가 굵은 때라고 했습니다. 해인사에서는 경학과 역경에 관한 당대 최고로 꼽혔던 운어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인연으로 운어 스님을 모시고 통도사와 서울 안국동 선학원 등에서 불교 사전 편찬을 도왔습니다. 사전 편찬이 마무리된 후 해인사로 돌아왔던 스님은 동국 역경원 사업에 동참하면서 봉은사에 머물게 됩니다. 서울 봉은사에서는 원래 별당으로 불렀던 작은 건물에 머물면서 그 건물 이름을 달해헌으로 고쳤다고 합니다. 이곳에 머물며 비로소 차의 맛을 제대로 알게 됐다는 뜻에서 달해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달해헌 다음이 그 유명한 송광사 불이람 시절입니다. 비어있던 암자터를 골라 직접 설계도를 그려 집을 짓고 15년을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님의 글은 대부분 불이람에서 쓴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덧 불이람도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또 떠났습니다. 이번엔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에 화전민이 살다 떠난 오두막이라고만 했지요. 수류산방이란 이름을 붙였고요. 서울 성북동 길상사도 유명하지요. 그렇지만 스님은 길상사에서는 법문만 하고 당일로 떠나면서 하룻밤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번 책에는 스님의 생전 마지막 거처였던 수류산방 이야기도 여러 편 있습니다. 스님은 처음에 이틀 정도 머리를 식히고 돌아갈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하룻밤을 자고 보니 그대로 눌러 살고 싶어졌다는 것이죠. 이튿날엔 20리 떨어진 장터까지 가서 톡과 도끼를 사와서 땔감을 마련하는 등 꼬박 10하루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10하루가 불이라면서 보낸 몇 해보다 더 신선하고 즐겁고 진정 행복했다고 하지요. 그렇게 불이람을 떠나 수류산방으로 옮기게 됐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수류산방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매력을 선사했습니다. 가령 태풍이 지나가면서 개울의 다리를 쓸어가 버리면 개울물이 줄어들 때까지는 세상과 단절이 됩니다. 또 한겨울에는 도끼로 얼음장에 구멍을 뚫어야만 마실 물이라도 구할 수 있었고요. 그런 원시시대 같은 이야기들을 스님은 글로 전해주었습니다.
책에서는 어떤 수행자가 2칸짜리 흙집을 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이 보낸 오두막 편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님은 그 편지에서 수도, 전기를 들이지 말고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저녁 10시 이전에 눕지 말 것 등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입안에는 말이 적고 마음속에는 일거리와 걱정이 적고 뱃속에는 밥이 적어야 한다. 이 3가지가 수행자의 몸가짐이자 오두막에서의 생활 원칙이라고 했답니다. 생활소품 이야기들은 스님의 무소유가 어떤 것인지 짐작해 줍니다. 스님은 1972년 손수 삭발 기념 거울을 장만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당시 서로 삭발을 도와주던 스님이 입원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법정 스님은 혼자 삭발을 시도했는데 다행히 잘 됐다고 합니다. 이튿날 스님은 이를 기념해서 동대문 시장에 나가 거울 하나를 샀답니다. 그리고 그 거울 뒤에 72년 7월 13일 손수 삭발 기념이라고 붓글씨로 적었답니다. 양은대야도 있습니다. 스님은 봉은사 달해원 시절에 양은대야 2개를 나누어 썼답니다. 각각 상복대야, 하복대야라고 불렀다고 하죠. 상복대야는 얼굴을 씻는 용도, 세수하는 용도였고요. 하복대야는 허리 아래를 씻거나 걸레를 빠는 용도였답니다. 하복대야의 가장자리엔 목끝을 대고 망치로 콩콩 두드려서 점선처럼 날짜를 새겼습니다. 1967년 12월 3일이라고요. 내년이면 이 대야도 환갑이 됩니다. 그 대야와 거울은 지금 서울 성북동 길상사의 진영각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스님의 무소유에 대해서는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스님의 무소유는 생활의 모든 면에 걸쳐 있었습니다. 가령 태워버린 수첩이 그렇습니다. 스님은 해마다 연말이면 새해용으로 수첩을 한 권 샀다고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수첩엔 맨 뒤편에 주소록 페이지가 있었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쓰는 칸이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사람들은 새 수첩을 마련할 때마다 이 주소록에 옛날 연락처를 옮겨 적었죠. 스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해마다 옮겨 적는 연락처를 조금씩 줄였다고 합니다. 보다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였죠. 연락처를 줄여나가던 스님은 어느 해인가에는 그동안 모아왔던 수첩마다 모두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나면 마치 삭발하고 목욕을 마친 사람처럼 개운하고 홀가분해져서 이제 새 삶을 한 번 더 시작해보자 라는 의욕이 절로 솟았다고 합니다. 태우는 것과 관련해서는 편지를 태우다 라는 글도 눈에 띕니다. 스님은 어느 날 그동안 받았던 그리고 모아두었던 편지를 한꺼번에 태웠답니다. 굴뚝에서 편지 타는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서 저것은 곧 말의 연기라는 생각이 들었다지요. 아궁이에서 말이 재가 되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말이라는 것도 결국 연기와 재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점을 떠올렸다지요. 법정 스님을 그리워하고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옛날 생각이 날 만한 내용이 많은 책입니다. 아울러서 3월 21일까지 서울 성북동 길상사 바로 맞은편의 전시공간 스페이스 슈퍼노멀에서 열리고 있는 우리 곁에 법정 스님 붓장난이란 제목의 전시도 추천드립니다. 스님의 붓글씨와 편지 등 100여 점을 모아서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대중들에겐 차갑고 냉정해 보였던 스님의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전시작들을 살펴보면 스님은 원고지에 만년필로 가로로 쓰는 글씨보다 한지에 붓으로 세로로 쓰는 글씨가 더 어울렸다는 느낌도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1975년 불이람을 지을 때 도와준 분들의 이름을 적은 상량문도 있고요. 유명한 빠삐용 의자도 불이람에서 무진동차를 타고 상경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길상사 진영각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의 대야, 거울, 그리고 안경 등도 늘 볼 수 있고요. 참고로 불이람 상량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저도 과거에 몇몇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로만 듣다가 이번 전시를 통해 전문을 처음 보았습니다. A4 용지로 친자면 반장도 채 안 되는 짧은 분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글에 불이람을 짓는 자세와 이 암자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각오가 시퍼렇게 드러난 명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이람지 상량문 왕사성의 중림정사가 세워진 이래 출가 수행자들은 적정처에 집을 지어 도량으로 삼았다. 이 암자는 주추가 금강보좌에 뿌리내리고 벽은 상락아정으로 둘러싸였으며 지붕은 무색계 천으로 덮였다. 이런 집이므로 밤에 꿈이 있는 자는 들어올 수 없고 입에 혀가 없는 자만이 가히 머무를 수 있다. 수십 년 비어있던 자정암터에 이제 새로 집을 지어 그 이름을 불일암이라고 고쳐 부른다.
이곳에 머무는 본분 납자는 오늘같이 흐리고 막막한 세상에 불의를 더욱 빛나게 하라는 뜻에서다. 그 소임이 어찌 가벼울 수 있겠는가. 성성적적한 정진으로 불조의 해명을 이어받고 하늘 찌를 장부의 기상으로서 불토를 장엄해야 할 것이다. 이 암자를 세우는데 뜻과 힘을 같이 한 여러 이웃들이 이 인연으로 다 같이 성불하여지이다. 나무본사 석가모니불 1975년 음력 5월 초하루 상량 암주 법정 합장 이런 문장입니다. 이 상량문은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마치고 나면 또 언제 다시 공개될지 모릅니다. 전시가 계속되는 동안 한번 꼭 관람하시기를 권합니다.